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현실화 가능성은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익 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이익 공유 카드, 뭐 이익을 뭐 공유하자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번에 그 이 대표가 그 K 양극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 이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화됐으니 코로나로 이익을 본 집단에서 그 이익을 좀 사회와 공유하자. 또 아니면 피해를 많이 받은 그 집단과 좀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어떠냐라는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예. 현재 그 이익 공유에 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대상으로는 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좀 이익을 본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제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또 인터넷 쇼핑,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이익 공유의 이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역시도 그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발족을 했는데, 그 이 대표가 제시한 이익 공유제를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인 듯해요. 예, 일단 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당과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이 지원하는 이제 후견인 역할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는 뭐 큰 틀을 정했습니다. 예. 특히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주는 방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업체나 쇼핑몰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수수료나 뭐 입점 수수료를 좀 낮춰주면 예. 그에 상응하는 만큼 또 법인세를 좀 인하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말이 좋아 자발적 참여라는 것이지 결국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조치라는 겁니다. 음. 그에 반해 이제 진보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익 공유제의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방법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발적 참여 유도는 너무 감상적이고 무책임하다면서 차라리 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징계에 나서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이 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 자발적 참여의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또 결국에는 관제 기부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음. 차라리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출이 늘어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뭐 법에서 의무화하는 그런 뭐 내용을 좀 명문화하자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 당내에서 나오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 공유제를 반드시 그 도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강한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최근 여의도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달라졌어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부터 최근에 이익 공유제까지 뭐 보름도 안 돼서 초대형 이슈 두 개를 던지면서 이를 선점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진중한 성격으로 이슈를 뭐 막 만들어서 끌고 가기보다는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던 이낙연 대표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결국 이는 최근 지지율 정체가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됐지만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크게 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좀 약해지니까 좀 존재감을 좀 부각하고자 이제 대형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특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사면론에서 오히려 이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그 친문 호남 쪽의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역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익공유제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좀 내려고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 공유제의 핵심은 바로 이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인데,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분명히 엇갈리는 만큼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가습기 살균제 애경 SK케미컬 무죄입니다. 수많은 그 피해자가 발생한 그 가습기 살균제의 그 제조사죠. 그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의 그 전 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그 결과가 또 나온 건가요? 예.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결국 이 회사들이 판매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법원은 유해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과 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성분이 이제 시미트 미트 그러니까 CMIT, MIT인데 이게 이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건가요? 예, 이번 재판의 공소 사실을 보면은 CMIT와 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뭐 말단 기관지 중심으로 광범위한 폐 손상을 겪게 됐으며 이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음, 판단은 이 검찰이 제출한 실험 보고서 내용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와 과학자들에 대한 이제는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이 성분의 사용으로 인해 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이 음. 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애경의 그 가습기 메이트가 이제 833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인데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당장 내 몸의 변화가 곧 증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요. 예, 검찰이 이 가습기 메이트와 이 피해간 인과관계를 확인한 사람만 해도 97명이고요. 이 중 예. 12명이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법원 역시도 여론의 비판을 좀 의식을 했는지 이번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뭐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좀 양해를 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이었죠. 그 옥시싹싹이라는 그 가습기 살균제, 그 가습기 살균제도 똑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최종 그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예, 이번 판결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인데 왜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온 건가요? 당시 이제 옥시죠. 이 옥시라는 회사의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분 차이인데요. 옥시가 사용한 성분은 PHMG와 PGH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폐질환과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결국 성분의 차이가 판결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피해자들로서는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번에 판결일 텐데 일단 뭐 1심이니까 계속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또 예,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입니다. 어제 13일에 그 정인양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과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살인죄를 추가할까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를 했어요. 예, 사망 당시 정인양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을 앞두고 이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에 각각 이제 부검 재검전과 이제 의견서를 요청을 했는데 모두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가 되려면 거의 교통사고가 나거나 황소가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양모가 정인영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에 더해서 살인죄가 이제 이번에 적용이 된 건데 어떻게 뭐 차이가 큽니까? 일단 법정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예. 살인죄는 여기에 이제 사형이 더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이 추가됐냐 아니냐가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은 곧 무기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두 음. 범죄의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의 차이가 큰데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징역 7년인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최대 16년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살인죄 적용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공소장 변경을 보면은 살인죄는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 치사죄는 여전히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는데 이거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 그 예비적 공소사실은 말 그대로 주된 범죄, 즉 주의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예비로 또는 보충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네. 즉 재판부가 살인죄 인정 여부를 따지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때 아동학대 치사죄 성립을 따져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승기 변호사님, 예. 이 법률 용어라든지 뭐 이렇게 문장 같은 거 이거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 법 쪽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처음에 대학 갔을 때는 다 한자였습니다. 와, 이게 좀 법률 지금은 용어들이 법전에서 한자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여하튼 최근 그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렇게 살인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지난해에 그 6월에 그 여행용 가방에 그 9살 의붓 아들을 가두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계모 사건에도 살인죄가 적용이 됐었고 앞으로 이 법원 재판을 계속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정인양 사건도 부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금요일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